자, 지난주 금요일에 블라드 총재가 갑작스럽게 긴축 발언을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 흔들렸고요. 유럽 증시 흔들렸고 그 영향을 이제 오늘 국내 시장이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의 여진이 사실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증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지금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네네. 워낙 뭐 긴축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긴 하니까 이거 네네. 다시 한번 코스피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긴축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네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네. 주식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네. 사실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로 자금이 많이 풀렸다가 그때 또 테이퍼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테이퍼링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가의 부담 요소로 작용했던 것들을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그냥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죠. 네. 다만 현재의 장세에서는 이렇게 유동성 축소 내지는 통화 긴축으로 이 전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방향성, 주가를 떨어뜨린 요소가 되는 거죠. 네네.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경기가 정상화되면 네. 이렇게 되면 기업 실적은 또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하게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서로 이제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그러니까요. 맞추지 않을까. 다만 약간의 우세를 예상을 해보면 그래도 기업 실적 개선 쪽이 약간의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평가를 네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저는 3,300선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네네. 높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갈 가능성이 네네.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그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가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길 조금 이렇게 놓고 보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네네. 인플레이션 이슈, 테이퍼링 이슈,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을 받으면서 네네.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좀 길게 놓고 보면 내지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면 네네. 우상향 그렇다고 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급격한 그건 상승 아니겠죠. 추세가 네.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다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증시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요. 한 번씩 예를 들자면 3주 내지는 네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테이퍼링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준비 내지는 포지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려 봐도 테이퍼링의 이슈가 터져서 증시가 잠깐 조정받은 건 있지만 테이퍼링 때문에 테이퍼링 이전에 비해 그 이후가 훨씬 더 시장이 안 좋지는 않았었던 거잖아요. 어차피 자본 시장은 그렇습니다. 계속 발전해 왔으니까. 어차피 이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테이퍼링 이슈가 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결국은 그 근본에는 기업 실적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네네. 이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네네. 채권 시장은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네네. 그렇지만 주식 시장은 금리, 할인율의 개념으로서 주식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흐름은 금리 상승은 결국은 경기가 그렇죠. 개선되고 있다는 뚜렷한 그런 이제 신호가 감지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충분한 분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좀 채권 시장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2년물 금리 올라가고 10년물 금리 떨어지고 플래트닝 나타나는 거. 네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이게 있을까요? 일단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네네. 보통 수익률이 이렇게 눕게 되는 현상들이 더 빨리 관찰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 보통 이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게 되면 네네. 장기물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먼저 상승을 하면서 네. 그 장단기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네. 경기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네. 미래에 기준금리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장기물이 먼저 반영을 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시기에는 장기물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따라서 이때부터는 금리 인상이 곧 이루어질 거다, 테이퍼링이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이때는 장기물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강해지고요. 네. 반대로 이때부터는 단기물 내지는 중기물 정도에서 더 많은 금리 인상 반영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2년물 내지는 5년물까지 금리는 이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테이퍼링의 이슈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네네. 반면에 장기물은 오히려 금리가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현상까지 관찰이 된단 네네. 말이에요. 이것은 장기물이 그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이전부터 반영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네네. 일정 시점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쪽의 영역대가 오히려 장기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와 같이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중기물, 단기물 쪽의 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장기물은 정체되는 모습. 그럼으로써 이 장단기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러냐, 이상하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고 네네.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전에도 이 유사한 현상들은 충분히 관찰이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이 정책 변화 기조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빠르면 뭐 오는 8월, 늦어도 11월에는 금리 인상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특히 연내 네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 가장 큰 두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 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조를 맞추느냐 내지는 네. 보폭을 맞추느냐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경기 회복은 사실 이미 국내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리고 올해 코스피 실적 개선세를 살펴보면 네. 코스피 시장은 작년에 비해서 이미 굉장히 큰 맞아요. 폭의 영업이익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내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건들이 지금 굉장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네. 오히려 물론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라는 거는 이미 예상치를 반영을 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실적 예상치는 이미 작년에 비해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이미 상당 수준 만족되어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 통화정책 방향성이죠. 네네. 연준이 사실은 올해 연초만 해도 3월까지만 해도 2024년은 되어야 그러니까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전망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요. 네. 이미 연준 내부에서도 2023년에는 이미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발생할 거다. 네네. 그리고 연준위원이 총 18명이거든요. 그렇죠. 18명 중에 7명은 내년 중에 이미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지금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18명 중에 7명이 내년에 이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전망을 내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더 빨라지는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얘기는 즉슨 결국은 내년 4분기 정도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그렇죠. 기준금리 인상의 사전적인 준비 단계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준비 단계가 그러면 충분히 빨리 시장에 시간을 줘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년 4분기 정도의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면 네. 테이퍼링은 사실 올해 시작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내지 9월 정도의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스케줄 논의가 나오고 12월이면 이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 선제적으로 지금 한은은 기본적인 입장이 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인상 시기가 어디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으냐? 테이퍼링의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줘서 국내 증시가 좀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일단 외환 시장에서 이제 국내 기준금리를 우리가 먼저 올리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할 네네.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금리 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네네. 아닙니다. 이 경제가 얼마나 견실하게 회복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네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인 건 분명하죠. 우리가 네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네네. 된다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되는 네네. 거고요. 따라서 수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수출이 일정 부분 줄어들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네. 부담이 되는 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충격 정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원래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경기를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테이퍼링 시점을 감안했을 때 그것도 정상적인 과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출발 성공 투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